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 공수처법에 대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논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수처법 찬성하는 논거, 그 다음에 결론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논거가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논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검찰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공수처법 찬성단의 논거였습니다. 거대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건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력을 일부 경찰에 떼어줬지만 그래도 검찰 권력은 남용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7명의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2명, 기타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 후보 추천위의 구성이 공정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는 행정부, 이거는 사법부, 이거는 중립적, 이거는 여당, 이거는 야당이죠. 겉으로 보면 공정해 보입니다. 세 번째, 2명의 공수처장 후보는 7명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추천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논거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거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거죠. 네 번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추천할 수 있다. 의결이 된다는 거죠. 의결이 돼야 대통령한테 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6인 이상의 찬성.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공수처 검사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1차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공정하지 않느냐. 여섯 번째,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 이하입니다. 수사관은 대통령이 아니고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총리나 대통령이 간섭할 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공수처법 3조를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3조 2항에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비서실은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나 대통령이 간섭할 확률이 사실상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7가지 논거로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성이 있고 타당할까요?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극히 위험한 법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자체가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반대당의 인사나 정책 비판자, 정적에 대해서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를 지나치게 공수처나 검경과 같은 어떤 사법기관에 의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치가 오히려 압도될 수 있다. 정치가 실종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란 어떤 과거의 청산 방식이 양극화를 부르고 커다란 사회 분열을 초래해서 개혁 자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자체가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자, 이러한 논조로
원로 정치학자는 공수처법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조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추천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입니다. 공수처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놨는데 이것 자체가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거 왜 들어가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겉으로는 사법부 소속이지만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의 정당이 임명의 위원을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정당 이 자체가 여기서 두 명을 추천한 자체가 중립성이 굉장히 의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위원 구성에 제가 볼 때는 중립성이나 불공정성이 의심된다. 두 번째, 공수처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대법관이나 감사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만 인사청문회는 동의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나마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에 근접한다는 뜻이죠. 건은희 국회의원 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백혜련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로 되어 있었는데 백혜련 의원 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공수처장을 견제를 누가 할 것인가? 견제할 장치가 없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누가 견제하느냐?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데 어디에 소속된 소속도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직접 견제하나요? 총리가 견제하나요? 공수처장 권한을 남용하면 견제할 기구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니까 직무의 독립성이 과연 보장이 될까? 정말 현 정부가 중립적인 정말 인사를 어떠한 외압도 통하지 않은 중립적 인사를 임명한다면 중립성이 보장되겠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직무의 독립성이 과연 보장될까 의문이 생길 여지가 존재하죠. 네 번째, 공수처 검사 임명의 중립성 또는 직무의 독립성도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공수처장이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공수처장 정도 임명해도 막강한데 그걸 검사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건 굉장히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직무 독립성도 보장이 어렵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공수처 출범 자체가 미지수다.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천위원 6인의 찬성이 없으면 공수처장 후보 임명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통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협조가 없으면 6인의 찬성을 실제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수처법이 통과됐죠. 7월 15일에 공수처가 발족을 했는데 발족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인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6인의 찬성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다. 그럼 법은 통과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출범도 못하는. 그래서 출범을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했는데 이게 출범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도 실패하는 거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공수처를 그냥 출범시킬 수도 없고 출범 안 시키자니 검찰 개혁이 실패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면에 국민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을 좀 더 여야 합의해서 좀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검찰 권력도 견제하고 그렇죠? 검찰 개혁도 하고 중립성도 보장이 되고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어려운 난제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좋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뇌와 고뇌 끝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수처장 독임제 기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처럼 합의제 독립수사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 합의제 기관의 위원들을 모두 상근직으로 보호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수사 업무의 특성에도 부합하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수사 업무의 특성에 부합해야 되죠. 상근직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대체로 구성 자체가 중립성과 공정성이 비교적 다른 헌법기관보다도 보장이 좀 됩니다. 그렇게 구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로 중앙선관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이 자동으로 위원이 됩니다. 이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위원이 돼요. 관례상 위원장은 대법관이 되고 상임위원 1명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앙선관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이 끌고 가는 체제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요래 3명을 추천한 사람이 자동으로 임명돼서 비교적 정책 중립성이 상권 분리 원칙에 부합되는 것 같이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대통령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무슨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임명하는 절차만 거칩니다. 2명 중에 1명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장 추천하면 무조건 그대로 그냥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대법원장 추천하면 임명해야 돼요. 대통령의 입김은 요 3명밖에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구성했으면 좀 더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것이 가장 공정하고 중립성이 보장되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